안녕하세요. 경매마당입니다. 오늘 경매 생활에서 알아볼 경매 용어는 유치권입니다. 혹시 건물 앞을 지나가다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건물의 공사를 건축업자에게 맡긴 건물의 주인이 건축물의 공사 대금을 건축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건축업자는 해당 건축물을 점유하여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은 언제 성립할까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하며 계속 점유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여야 합니다. 네 번째, 계약 당시에 유치권을 배제하겠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5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언급드린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유치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직접 채무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통해 수취할 수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다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존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유치물을 사용하기 전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치물에 관한 필요비와 유입비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유입비의 경우에는 그가에게 증가가 물건에 현존하는 경우에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들이 있는 동시에 지켜야 할 의무 또한 존재합니다. 우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2가지 의무를 유치권자가 위반할 시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다음 4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유치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었거나 법적 권리상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치권도 소멸됩니다. 세 번째, 채무자가 피담보 채권에게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한다면 유치권은 소멸됩니다. 위험하게만 보이는 유치권이 있는 물건 항상 피해야 할까요? 물론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물건의 경우 매수자가 해당 물건을 낙찰받은 후 낙찰 금액과는 별도로 큰 금액의 공사 대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유치권 성립이 의심되는 물건은 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허위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경매를 집행하는 집행법원은 제출된 유치권 신고서만 보고 별도의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 여부 없이 경매 공고를 합니다. 따라서 공고사항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되는 유치권 신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조사를 철저하게 하신다면 허위 유치권을 판별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경매 생활에서는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의 경우 철저한 현장 조사로 허위 유치권을 판별해내실 수 있다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매수 보증금을 잃고 낙찰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항상 꼼꼼한 현장 조사와 더불어 확신이 드셨을 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